안녕하세요. 달빛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멀리 있는 가족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나도 지금 막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요. 아니면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하거나 부모님이 내가 아플 때를 정확히 아시는 경우 말이에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족 간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뇌과학과 양자물리학 연구에서 가족 간의 텔레파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혈연관계가 가까울수록 함께 생활한 시간이 길수록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이를 가족 양자울킴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해요. 과연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음의 연결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까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PAR 연구소에서 30년간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원거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랬어요. 한 명은 밀폐된 방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보고 다른 한 명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이미지를 맞추는 거였어요. 일반인들의 정답률은 20% 정도였는데 가족 간에는 무려 65%의 정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78%까지 정답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는 우연의 확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가족 구성원들의 뇌파를 동시에 측정한 결과 한 사람이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다른 가족들의 뇌파도 동조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와 자녀 사이의 연결이 가장 강했어요. 아이가 다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멀리 있는 엄마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를 모성 직감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었던 거죠. 일본 도쿄대학교에서는 20년간 5,000쌍의 쌍둥이를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87%의 쌍둥이가 상대방의 고통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대륙이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근 양자물리학에서 주목받는 이론이 바로 양자울킴입니다. 양자울킴이란 두 개의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을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 변화가 다른 입자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신비로운 현상이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양자물리학자 윌리엄 타일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해요. 가족들은 임신부터 수십 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수조 개의 세포와 전자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자울킴 상태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모체와 태아는 10개월간 혈액과 호르몬을 공유하면서 생물학적 동조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형성된 양자 연결이 평생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연결이 DNA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예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블라디미르 포포닌 박사는 DNA가 일종의 생체 인터넷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어요. 같은 DNA를 가진 가족들이 양자장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에서는 실제로 인간의 뇌에서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어요. 뇌의 미세소관이라는 구조에서 양자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의식과 직관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캐나다 로렌시안 대학교의 마이클 퍼싱거 박사는 지구 자기장이 가족 간 정보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같은 집에서 오래 생활한 가족들이 지구 자기장에 동조화되어 원거리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에요.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는 가족 텔레파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머니가 새벽 3시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깼는데 그 시간에 뉴욕에 있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부산에 사는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손자가 아프다고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그 손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 차이는 단 10분이었다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들의 사례는 더욱 신기해요. 일본의 한 쌍둥이 형제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꾸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해요. 심지어 한 명이 다치면 다른 한 명도 같은 부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부부도 오래 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50년 이상 함께 산 부부 200쌍을 조사했더니 68%가 상대방의 기분을 떨어져 있어도 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모성 직감은 정말 놀라워요.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이런 모성 직감의 정확도가 89%라고 발표했어요. 한국 전통에서도 이런 현상을 혈육지정이라고 불렀어요. 피로 연결된 가족은 마음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우리 조상들도 이미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팬데믹 시대에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 연결이 더 강해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 간의 텔레파시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조화 훈련입니다. 가족들이 같은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뇌파를 동조시키는 거예요. 하루 1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감정 공유하기예요. 매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의 감정 패턴을 더 잘 알게 되고 멀리 있어도 상대방 상태를 감지하기 쉬워진다고 해요. 세 번째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간단한 도형이나 색깔을 생각하고 다른 가족이 맞추는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20% 정도 맞추지만 꾸준히 하면 50%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기 쓰기예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가족들이 같은 시간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교해보면 비슷한 내용이나 감정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산이나 바다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의 에너지가 가족 간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랑 표현하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자주 표현하면 감정적 유대가 강해져서 텔레파시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능력은 사랑과 관심이 바탕이 될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로는 한계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가족 간의 신비로운 연결이 더 강해진다고 해요. 결국 가족 텔레파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비롭다고만 여겼던 많은 현상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능력의 근본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나눈 경험들이 이런 특별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여러분도 가족과의 신비로운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로 특별한 선물이에요. 과학이 발달해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만 만들어지는 기적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만의 특별한 텔레파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달빛 미스터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